안녕하세요. 은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야 전해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다시 돌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61살 김정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 내려놓았고, 몇 번이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이렇게 은수님께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어요. 고지서며 전단지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묘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종이였어요. 손끝에 닿는 질감이 다르더군요. 그 봉투 위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어요. 김하민, 윤지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민이. 그 이름은 제가 20해 전 가슴으로 낳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봉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열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 그냥 의례적으로 보낸 거라면, 혹은 나를 초대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그걸 보는 순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야 가위를 들었어요. 혹시 손으로 뜯다가 안에 든 카드라도 찢어질까 봐요.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하얀 종이 안에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에 함께 해주신다면 제 인생에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라니, 그 부족함 속에 내가 있었을까? 나는 그 아이에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부족함조차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그 아이가 처음 내 앞에 서던 날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재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죠. 10살짜리 아이가 거실에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자리에 아무나 앉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엔 앉지 않을게. 대신 네 옆자리에 앉아 있을게. 그날부터 나는 그 아이의 옆자리에만 서 있으려 했어요.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옷을 개어 놓으며 매일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밥상에 앉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누군가 계모라고 부른 모양이었어요. 돌아온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어요. 문 앞에 서서 얼마나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죠.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 아이의 상처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로서보단 엄마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내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냉장고엔 내가 만든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죠. 이제 우린 남이죠. 그 말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아이, 한 명은 나였죠. 그 후로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를 열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손이 트고 장갑 안쪽엔 피가 배어들었지만 그래도 도시락은 챙겼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먹을 수 있도록요. 하루는 아이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이건 너무 짜요.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짜면 물 부어서 다시 데워줄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줬거든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나한텐 하루를 버틸 힘이 됐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손을 다쳐 피가 나자 놀라서 그랬던 거죠. 엄마, 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밤 나는 그 단어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니 선생님. 사진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날 밤 현관 앞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긴 아직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20해가 흘렀어요. 나는 반찬 가게를 계속했고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내 마음속엔 늘 빈 의자 하나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은 자식이 없으시죠? 라고 물으면 그냥 웃었어요. 예, 없어요. 그 말이 익숙해질 때쯤엔 정말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 아이의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하민아,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난 아직 그 시절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김하민 의사. 병원 개원 소식이었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화면 속엔 하얀 가운을 입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 진심입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쳤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에게서 초대장이 온 거예요.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을 열자 까만 정장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옷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때와 반대로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어요. 그래, 축하하러 가는데 검은색은 안 되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식장 근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안내 직원이 내게 물었죠. 신랑 쪽 하객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신랑 어머니 쪽이에요. 그 말이 목에서 걸려 나오더군요. 식장 안은 환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통로 끝에 신랑과 신부가 서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신랑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민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였어요. 한 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한 분은 마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민이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때 해주신 된장찌개, 아직도 그 냄새가 기억나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수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하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렇게 그날 나는 그 아이를 다시 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은 피보다 진한 마음이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 한켠에 오래 품은 이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사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은수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